태미 권일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권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아니, 지금 웃을 때가 아니야. 왜요? 뭐 여태 웃어놓고 아 뭐예요? 아니, 웃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할 때예요 그러면? 아니, 워낙 지금 코로나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네. 나 지금 심각해요 지금. 아니 그럼 안 웃는다고 코로나가 뭐 없어집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도 많이 웃으면 네. 또 이 면역력이 높아져서 네. 네, 좀 자, 코로나 관련된 얘기 뭐 하나 또 있잖아요. 아니요 없어요. 마스크 관련된 얘기 하나 있잖아요. 없어요. 꺼내봐요. 아니 진짜 없어. 진짜 없지만 아니 우리 이제 서로 패 다 아는데 할 거 하고 갑시다. 굳이 이렇게 1분 낭비할 필요 뭐 그렇지 있어. 그렇지. 자 어떤 일이 있었죠? 아니 뭐 큰 일은 없었어요. 네. 아 근데요 사람이 살다 보면 0.1초 순간에 딱 맞아가지고 정말 웃기거나 재밌는 일이 있거나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있죠. 네. 이게 만들려고 해도 안 아, 되는 못 만들어요 그런 거는. 상황들이 있어요. 네. 근데 얼마 전에 그 집사람하고 이제 다퉈가지고 이게 거실 소파에 앉아서 네. 둘이 앉아서 막 공격을 당하다가 네. 뭐라고 내가 이제 반격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서 네. 잠깐 멈칫하고 있었거든. 이 멈칫하고 있는데 내 후배가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서 나도 모르게 이거 한번 눌러볼게. 카톡이 뭔데? 와서 벌써 아, 이게 또 웃겨. 뭐야. 아, 자, 사모님이 막 공격 마포 붙습니다. 네. 나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잠깐- 그런데 네. 그 찰나의 순간 카톡이 옵니다. 그래서 눌렀더니 이게 거실에 그냥 낭낭하게 울려 퍼진 거야 그냥. 아, 요거는 진짜 대박이야. 그 찰나의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와. 카톡이 오면서 이거 이게 대박이다. 뭐야 그러고 눌렀는데 아. 이게 뭔 개소리야가 그냥 거실에 그냥 야 시원하게 울려 시원해. 퍼지네. 아, 사모님 뭐라고 하십니까? 뭐 여기 다운이지 뭐. 야, 이거는 솔직히 웃기잖아. 아니. 기가 막히잖아. 아, 근데 후배? 후배가 갑자기 카톡 할 수 있지. 후배가 근데. 선배한테 개소리야 그거. 어떻게 아니 이거를 네. 거기 보내면서 형 이거 언제 한번 써봐 이러고 보낸 거예요. 그렇지. 이거 한번 재밌지 않아요, 선배님? 이거 너무 웃겨 한번 너무 써봐. 웃깁니다. 청장님한테 그리고 한번 보내보세요. 딱 눌렀는데 그냥 시원하게 끝났지. 와, 이거 대박이다. 아, 지금 뭐, 정말 이건 인정이야, 다들. 인정이잖아, 솔직히. 오늘도 내가 졌다. 아, 졌어. 찰나의 미야. 이건 내가 복사해서 보내드릴까? 아니, 근데 요거 하나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아, 요거 좋은데. 그 순간에 딱 그 카톡이 온 게 아니고 네, 네. 아니에요. 순간에 왔어요. 이미 그 전에 왔던 카톡인데 네. 그 순간에 그걸 플레이 했다거나 아니면 플레이하는 상상을 했던 건 아닙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 사실은 한 1분 전에 왔는데 음. 이게 뭔지 몰라서 지금 막 다투고 있는데 지금 보기가 제목도 그렇지. 없어요. 제목도 없이 보기가 그래. 딱 그냥 3초에 끝나는 이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그 아내가 막 화를 내는데 거기서 카톡 왔다고 카톡 봅니까? 이제 정적이 흐르잖아. 왜냐? 내가 대응을 못하니까. 그래서 정적 흐를 때 그냥 못 적으니까 카톡 한번 눌러봤더니 아유 시원하게 시원하게. 이건 뭔 개소리야. 아, 깔끔합니다. 이게 그 그래.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이순재 선생님이 네. 한 거를 요만큼을 딱 누가 잘라가지고 아, 너무 좋았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서 얘한테 고맙다 그랬어. 아유, 고맙습니다. 카톡 보내가지고 네, 고맙다. 네. 깔끔하게 떨어졌고요. 자, 오늘은 어떤 범인 때려잡습니까? 이 살인 사건 이야기인데요. 오늘도 그 살인 사건이 동기화되는 과정을 보면 사실 우리가 나중에 잡히고 나서 그 동기를 들어보면 네. 네. 굉장히 주관적인 감정의 변화들을 많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그거 가지고 그랬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일 것까지 있었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동기를 새로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옛날에 조폭들 잡았을 때 네. 이름도 붙여주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니 그 이유를 네. 내가 이제 살해를 했어. 네. 근데 그 나의 살해 목적을 뭐가 하나가 있는데 네, 네. 그거 말고 다른 걸로 갖다 붙이는 그렇죠. 거지. 그건 이제 변명하는 거죠. 네. 다른 걸로 변명하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자기가 수치스럽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뭔가 거룩하게 만드는 이런 애들이 있긴 해요. 네. 아 지금 방금 요거는 네. 좀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방금 그 이순재 선생님이 아니라 네. 장항선 씨랍니다. 아, 장항선 씨예요? 씨. 네. 네. 얘가 이순재라고 보내서 아, 이놈이 이거
잘못된 정보를 저한테 보내네. 이더 팩트에 아. 가까워. 만약에 이거를 주작으로 했으면 이런 실수가 없지요. 그러나 후배가 이거 이순재 목소리입니다라고 네. 보낸 건데. 근데 이거 누가 상황설입니다. 많이 들으시나 보네. 이거 쓸 때 있어요. 내가 보내드릴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근데 오늘 이제 복수와 관련된 얘기이긴 한데 그런 감정이 개인 감정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요인들도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제가 그 오원춘 사건 아시죠? 오원춘, 네. 오원춘 사건 때 그 오원춘이 검거돼서 제가 면담을 했는데 걔가 이제 그 새끼가 내몽골에서 이제 살다가 거기가 고향인 네. 네. 범인이잖아요. 네네네. 거기는 어릴 때 힘이 없어갖고 누구한테 이게 왕따를 당하거나 맞으면 네. 그걸 이제 가슴에 담아두잖아요. 네. 이게 커서 이제 힘이 생기면 걔한테 결투 신청을 한대. 그래서 마을 주민과 경찰이 같이 보는 데서 싸움을 하게 한대요. 네. 그래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때리면 그만하고 이제 화해를 시키는 이런 문화가 있대요. 그게 바로 아까 얘기한 뭔 개소리야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네, 얘가. 그렇죠. 네. 사실 이게 뭐 근데 거기 문화가 이제 그 그렇다는 문화가 거죠? 그렇다는 거죠. 이게 실제 좋다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까? 걔네들 그렇게 한대요. 만들어낸 얘기 아닐까? 아니 근데 그게 뭐 문화가 남의 다른 타 문화가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가 아니고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해소를 한대요. 그렇게 네네. 그런 식으로 어찌됐건 이렇게 감정의 변화는 주관적이기도 하고 문화적 요인도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근데 그게 살인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둔 어떤 상처나 음. 복수의 감정들은 네.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소되지 않으면 또 다른 방식으로 아주 그 강력범죄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본 사건 들어가기 전에 이 네. 사건 아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여기서 한 것도 오프닝 헷갈려 있지. 사건 아니 그 전에 이제 뭐 뉴스 이런 거 네. 나오시는 분들이 아. 이거 오프닝 사건인데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8월 1일 날 네. 택시 기사님이 아, 이거 승객을 안 다뤘어요, 저희가. 네. 그 일부러 안 했어요? 예, 아니, 뭐, 기회가 안 돼서 이거 안 다뤘어요. 네. 야, 근데 그 차 안에서 방귀를 뀌었다고 승객이 방귀를 방귀를 뀌었는데 뀌었습니다. 창문을 내려라. 음. 그랬더니 안 내렸다는 이유로 중상해를 입힌 사건이 났어요. 기사가, 택시 기사님이 예, 기사님이 승객을 예, 흉기로 찔렀나요? 예, 흉기를 네. 찔러가지고 이게 너무 상처가 공격이 심해서 상해치사가 아니고 살인 미수로 혐의를 적용을 할 정도로 네. 심하게 아니, 공격했다. 차 안에 그런 흉기가 있었어요? 그 있었나 봐요. 거기서 싸움이 났나 봐. 네. 어쨌든 이게 이제 장마나 코로나 이게 지속된 이런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건드리면 폭발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즘 뭐 너무 근데 분노가 많긴 많아요. 우리 굉장히 사회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처제가 보면 그 자기가 방귀를 뀌고 창문 내리면 동서가 엄청 욕 얻어먹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이 정말 이해가 돼. 뭐 이게 잘했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분노로 폭발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 그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냄새가. 예, 아무리 냄새가 심하더라도, 네. 아니 뭐 어찌됐건 뭐 사건은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는 아닌데 네. 결국 뭐 이 냄새 이거는 그냥 진짜 격발된 거지. 사실은 그 안에 분노가 촉발된 거죠. 계속해서 네. 쌓여서 그럼. 터진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운전하시는 분이 지금 막 해피한데. 로또에 당첨이 된 사람이야. 방구 낀다고 해서 그렇게 하겠냐고. 안 그렇죠. 하지. 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있는 어떤 분노가 있었다는 거겠죠. 그걸로 이제 그게 폭발된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런 이제 긴 장마나 수해 또 코로나 이런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우리가 너무 분노해 있으니까 네. 좀 매불쇼를 들으면서 힐링을 하시라.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저희 방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문화를 이끌어가는. 네. 근데 어찌됐건 두 분은 그런 이제 내가 결정적으로 뭐 어떤 그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오해를 받았거나 또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네. 어떻게 대응들을 하세요? 아, 억울한 누명. 네, 억울한 누명 이런 거. 저는 뭐 있을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죠. 뭐죠? 정용진 씨랑 이제 같이 방송하다가 그게 이제 그 소위 B2B 사건인데요. 그 유명 그 보이그룹 B2B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정영진 씨 입으로 한 건데 뭔 노래가 이래. 근데 그게 마치 내 입으로 나간 것 같이 되면서 제가 엄청나게 은퇴 직전까지 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나를 누명 씌운 게 정영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묵묵히 오늘날까지도 묵묵히 걸어갑니다. 예. 예, 실제 사례예요. 저는 이렇게 매일 당하고요. 하지도 않은 소리를 맨날 이렇게 당해요, 저는. 네. 아니, 저는 그냥 크게 억울해하지 않고 네. 이것도 자윤의 일부러연이 이렇게 네. 넘어갑니다. 아니 별로 그 기대도 안 하고 질문했는데 되게 길게 답변을 하네요. 그래요? 아 죄송합니다. 왜 질문하는 뭘 이렇게 거야? 길지도 않았는데. 자 사건은 짧게 예. 했는데. 이거는 진짜 아유 억울하네. 속이 시원하다. 속이 시원해. 여기 그냥. 누명. 네. 속이 시원해. 네. 그 지난 4월 3일 날 발생을 한 사건인데요. 이게 묻지마 사건, 묻지마 범죄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반전이 있었던 사건이에요. 네. 그 한 범인 A 씨가 일면식도 없는 80대 저항도 하지 못하는 80대 노인이죠. 여성 노인을 무참히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데. 없어요.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고 네. 그런 사이에서 이제 범행이 발생하는데 가해자는 몇 살쯤 됐습니까? 47살입니다. 근데 이 묻지마 범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용어가 부적절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묻지마 형태의 범죄라고 판단이 되는 이유들이 보면 이 조현병이나 망상이 있는 경우에 제가 범죄자 현장에서 만나보면 얘네들 특징이 환청 때문에 지시를 받고 그냥 아무 집이나 들어가요. 그런 이제 범죄가 발생하기 때문에 도무지 사건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인과관계를 찾지 못해서 수사가 굉장히 더디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도 CCTV를 이제 동선 추적을 역추적을 해봤더니 네. 이 범인이 자기 전남 남원에 있는 한 식당에서 네. 식사를 하면서 혼자 술을 마십니다. 네. 식당 CCTV가 보이고 그다음에 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갔다가 네. 잠시 후에 나와가지고 이 피해자가 있는 집으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이 보여요. 아 사건은 마치 아는 사람의 피해자의 집에, 집에서 벌어졌나 예, 보군요. 집 마당에서 벌어졌는데 네. 마치 아는 사람의 집을 찾아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동을 합니다. 희한하네요. 그래서 연결고리가 없는데. 예,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마당에서 그냥 무참히 피해자 80대 할머니 네. 노인을 그냥 공격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있던 60대의 아들들이 둘이 있었는데 네. 이 아들들이 이제 갑자기 마당으로 나와가지고 뭐 제지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 아들들도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아 해를 입었다고요? 예, 이제 공격을 당했죠. 네. 근데 다행히 이제 거기서 제압을 해서 체포를 했는데 네. 할머니는 결국 이제 거기서 이제 돌아가시고 아유. 아. 사망을 했죠. 네네.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이 사건을 이제 추적하기 위해서 수사팀이 이제 잡아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건의 이야기는 1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 그래요? 이게 네. 올 4월에 일어났는데 4월 3일에 발생을 했는데 2004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16년 전에 네.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4년 6월에 이 살인범 이 사람이 또 술집에서 혼자 술을 먹고 있다가 네. 옆좌석에 있는 사람하고 시비가 붙어요. 네. 그래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맞았는데 코뼈가 부러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살인 사건의 가해자가 가해자가 네. 16년 전에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네. 그래서 이제 코뼈도 부러지고 뭐 이렇게 이제 상처를 많이 입었는데 합의가 잘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가해자가 워낙 이제 힘이 좋으니까 이제 억울하게 이제 막 살아간 거죠. 뭐 살아온 일단 거예요. 두들겨도 맞고 네. 보상도 제대로 못 합의도 받고 치료비도 못 받고 뭐 이제 이렇게 살아온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네. 남원시에 있는 또 한 식당에서 이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을 먹고 있는데 그 16년 전에 자기를 때린 사람을 만난 거야 거기서. 그거를 기억하고 예. 와. 이건 기억하지. 이 지난주에 제가 30년 전 친구 기억한 거랑 똑같아요. 창현이 형 만나가지고 내가 그런 것처럼. 근데 우리 삶이 엄청 복잡하고 바쁜데 16년 전 상처도 이제 남아 있네. 근데 그거는 네. 오래 가요. 오래 가는구나. 어떤 개인한테는 그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렇지. 그 분노가 그건 맞아. 굉장히 오래 가요. 몇 년 전에는 심지어 자기가 군 생활을 할 때 인사가 불만이 있었던 그 연대장을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어머니를 또 가서 찾아가서 살해한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수십 년이 지나서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오래 가요. 이런 게 남아 있는 사람. 사건이 자꾸 여기저기 헷갈리니까요. 본 사건에 집중해 주세요. 네.
아 이것도 한번 틀어야 되나? 뭔 개소리야. 자, 16년 후에 만나지 마라. 지금 웃고 계시지만 마음에 이거 남을 오래 수 있다. 간다니까요. 오래 간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시 식당에서 만났는데 16년이 지나서 만났어요. 나의 코뼈를 네. 부러뜨린 그놈을 만났지. 식당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과하라고 뭐 큰 소리를 쳤는데 아, 그랬어요?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또 떠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사과하지. 네. 그러게. 근데 이제 이 사람은 쫓아가서 자기가 이제 뭔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또 맞을 것 같았어. 워낙 싸움을 잘했나 보군요, 맞을 상대가. 것, 예, 맞을 것 네. 같으니까 네. 자존심이 이제 굉장히 상한 거죠. 음. 그래서 사건 당일날 4월 3일이 됐어요. 그래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누군가한테 분노를 표출하려고 해서 이제 자기 집에 가서 칼을 들고 나왔는데 네. 그 누군가가 바로 뭐냐면 찾아간 이 할머니 80대 노인 할머니가 그 자기를 때린 사람의 어머니였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문을 열고 들어갔냐 했더니 심지어 코로나19 담당 공무원이다라고 속여서 이 할머니한테 문을 열게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서 이 당사자를 공격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저항하지 못하는 어머니 노모를 살해한 거예요. 그저 당사자한테는 못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표면상으로 보면 굉장히 그 묻지마 범죄, 아무 인과관계도 없는 묻지마 범죄로 보이고 이 형제들도 사실 이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 집에 이 있던 범인만 형제들은. 이 자기를 때린 사람이 집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때린 사람은 객지에서 가끔씩 오는데 하필이면 그날 또 만난 거지. 16년 만에. 네네네. 그런 사연으로 이제 살인 사건이 벌어졌는데 범인이 그 조사 과정에서 실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그의 아들에게 맞았던 감정이 남아 있어서 찾아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명백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그 노모를 어머니를 살해하러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 복수의 대상은 아니지만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건을 저지르는 것이 되게 보면 이 심리학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이제 대상이 전치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해야 될 대상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이게 서쪽에서 뭐 빰 맞고 동쪽 가서 화풀이한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종로에서 빰 맞는 거 아니에요? 종로에서 빰 맞는가? 네. 그리고 남대문 가서 화풀이. 아니 한강에서 한강 가는 쪽 가야죠. 가야 되는데. 야 이게 다 기억이 다르구나. 아니 뭘 기억이 달라요? 서쪽 동쪽은 난 처음 들어본다. 아니 종로에서 맞는데 보통은. 아니 그 서쪽에서 많이 맞으셨나 보네. 보통은 종로에서 맞죠. 종로. 중부 쪽에서 좀 맞았구나. 네, 나는 종로에서 서쪽에서 맞죠. 좀 많이 맞았지. 네, 맞으려고 종로 몇 번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때리는 건 종로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물어보신 거구나 처음에. 네. 억울한 일 있을 때 어떻게 예, 넘기느냐. 이런 것들이 마음의 앙금으로 남아 있다면 사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요걸 좀 풀 줄 알아야겠네요. 네, 잘 풀어야 돼요. 특히 우리 작년에 아마 제가 방송 때 말씀드렸던 김일곤이라고 트렁크 살인 사건 있잖아요. 김일곤의 트렁크에서 시신이 발견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사건은 뭐냐면 자기가 교통사고가 났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네. 근데 얘는 오토바이를 상습적으로 약간 불법을 저지른 사람한테 이렇게 그 보험 사기를 하는 놈이에요. 여기 약간 양아치지. 예, 양아치예요. 그래서 이제 접촉사고 나서 쓰러져 가지고 뭐 합의금 한다고 네. 이런 일을 하다가 딱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동네 형님을 만난 거예요. 양아치가 건달을 만났어. 좀 센 걸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합의를 받으러 갔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만 개소리야만 듣고 쫓겨나는 거야. 건달한테. 예, 그다음에 칼을 들고 다시 갔거든요. 얘가. 양아치가. 예. 그래서 맞짱 한번 뜨자 해서 갔는데 그 건달이 차문을 열어놓고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도망을 갔어. 심지어. 아무것도 그러면 네. 자존심 엄청 상한다고. 그래가지고 양아치는. 너무 화가 나서 천안으로 가가지고 천안 아산역 앞에 있는 그 대형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 지하에서 쇼핑을 하고 나온 여성을 납치를 합니다. 그게 이제 피해자가 됐던 거거든요. 그 사건의 내막은. 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실제 공격해야 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지금 현대 사회 범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걸 이런, 전치라고 예. 한다고요? 전치라고는 방어 기제를 많이 쓰죠. 네네네. 그런데 이게 전치라는 방어 기제를 쓰면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을 시기하기 시작을 해요. 지난번에 묻지마 대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나는 쟤한테 저렇게 두들겨 맞고 지금 복수도 하고 싶은데 참 복수도 못하고 이렇게 사는데 네. 이 집은 그 60대 아들들이 어머니를 모시면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지. 용서가 안 그러니까 되는구나. 얘를 가서 공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살고 그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것, 그 자기 어머니의 삶 또 네. 형제들 간의 어떤 삶 이런 그걸 것들을 파괴시키는 파괴해버리는 이런 심리가 이 시기의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소한 일들이 잘 해소되지 못하는 그런 자기의 습관을 갖고 있다면 네네. 상당히 그 스스로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여기서 해답을 주셔야 돼요. 해답은 없죠. 뭐 사실 그 이게 너무 주관적인 아니 거라서 언젠가부터 교수님 너무 뻔뻔해지셨습니다. 무책임해지고 네. 뻔뻔해졌어. 해답 없는 게 당연하다며. 왜 해답을 나한테 아니 이렇게 묻냐는 우리에게 공포심만 자극하고. 키워놓고 해답은 모르겠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벌벌 떨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됐냐면 네. 그걸 또 고소해 하시는 거 같네. 20년 선고 받았죠? 20년 선고 받았어요. 근데 네. 그게 뭐 충동 조절 장애가 있다는 것이 아마 법정에서 아. 또 인정이 됐나 본데 사실 이런 인격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법정에서 인정되면 안 된다는 것이 지금의 기조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 됐건 돌아가신 분이 좀 안타깝게 됐는데 네. 이거는 참 너무나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네. 약간 아쉬움이 좀 남는 거는 처음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네. 가해자, 이 살인범도 납득할 만한 정도의 좀 법적 처벌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었으면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까지는 안 네. 갔을 수도 있을 네. 것 같다는 네. 생각이 좀 들기도 저도 하네요.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조금 제가 변화돼야 될 사법제도 중에 하나는 네. 구속을 하고 난 이후에 가가지고 판결 적부심을 하거든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위 자체가 있을 때 일단은 가두어 놓고 그 사람을 구속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적부심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가정폭력이 심하거나 주치난동이 아주 심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불구속을 그냥 조사받고 내보내버리거든요. 네. 내보내지 말고 외국처럼 이 사람을 과연 적부심을 통해서 이런 행위가 사실 결과는 별로 없어요. 뭐 물건이 부서지고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냥 초기에 어떤 그 구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런 그 적부심을 통해서 처벌을 하는 것이 좋지. 이런 사람들 그냥 술 먹고 한 2-3시간 조사받고 나서 그냥 내보내거든요. 결국 불구속이기 때문에. 그때 사고 난 경우도 나가가지고 꽤 사고 난 있죠. 경우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군요. 그때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쿨링 타임일 수도 있고 하루 있죠. 정도 이렇게 좀 가둬놓고 하는 게 진정 효과가 있겠군요. 바로 내보내면 흥분 상태가 여전히 그렇죠. 유지될 수 있으니까. 특히 제 얘기 오늘 굉장히 굉장히 오늘 마음에 드는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거의 베끼는데요. 어떻게 우리 화해할래요 그러면? 그래 풀어. 아니 다음 주까지 한번 보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요거를 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사회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어찌됐건 자기 스스로의 노력이 반드시 더 필요합니다. 이거는 내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다면 네. 스스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가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정영진 씨가 한 얘기가 문득 떠오르네요. 뭐예요? 우리가 이 억울한 건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 삶 자체가 억울함을 기본값으로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나의 분노가 억울하더라도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그 30%가 상당히 그 일반화되어 있는 퍼센트지죠. 30%요? 네. 무슨 30? 갑자기 왜 30? 그러니까 이제 억울함이 한 30%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았나?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혼자 자꾸 다른 생각 나 할래요?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요. 요새. 30%가 갑자기 어디서 나온 얘기야? 들어가세요.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 출연료 30% 깎아.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긴 어떤 그 코로나 스트레스에 여러분들 이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잘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일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0은 뭐야? 부동산 투자 새로운 타깃을 찾았습니다. 입지는 서울보다 핫한 고양 창릉 3개 신도시입니다. 전략은 9만 개의 일자리와 최첨단 IT 기업